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아이패드 OS 파이랩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맥북의 기본 기능 계속 더 알려달라고 하셔갖고 맥OS의 미리 보기, 특히 미리 보기는 PDF와 이미지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툴인데, 오늘은 이미지 편이고 PDF 편도 2탄으로 곧 나갈 예정입니다. 일반인들은 굳이 포토샵을 유료로 구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막강해요. 오늘 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미리보기라는 앱이 있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맥OS의 기본 앱인데, 저는 항상 스페이스를 애용합니다. 그냥 바로 스페이스를 누르면 빠른 보기로 나오게 되죠. 퀵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키보드로 움직이면은 다른 이미지를 찾아보기 좋다고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보다가 이거 편집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미리 보기로 열기, 이렇게 보통 저는 열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특히 환경 설정에 이미지 설정에 파일 그룹을 동일한 윈도우에서 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여러 이미지를 한 번에 이렇게 열어도 이렇게 그룹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사이드바에서 작업물을 오갈 수 있다고 요거 꿀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창이 쌓여버리면요, 미리 보기가 너무 많아져서 되게 답답하고 곤란하셨을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 바로 모든 윈도우 통합을 눌러주시면 바로 요게 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통합해서 오가면서 작업하실 수 있고요.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움직입니다. 클릭해서 바로 이름을 바꿔버릴 수 있죠. 다시 이거를 눌러서 잠금을 해놓으시면 자물쇠 표시가 나면서 편집할 수 없게 돼요. 더 이상 수정하지 않아도 될 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잠궈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맥 자체에 스크린샷 기능이 있죠. 커맨드 쉬프트 3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떠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미리 보기 앱 자체에 보시면 이 파일에 스크린샷 찍기 기능이 여기에도 자체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택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크린샷 찍기 하면 요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로 이 미리 보기 앱에서 열려버립니다. 내가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는 소스라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요. 바로 저장 누르면 JPG로 최상으로 바로 이렇게 내보내거나 PNG 같은 형식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PSD 파일도 다음으로 열기에서 미리 보기로 하면 바로 이렇게 레이어는 사용할 수 없지만 PSD 이미지를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설정의 언어 및 지역에 요 이미지에서 텍스트 선택, 새로운 라이브 텍스트 요 기능을 몬터레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폰 6라고 나오죠. 바로 구글로 검색하거나 바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있는 텍스트 다 긁어내서 이렇게 밖으로 꺼내면 텍스트만 이렇게 따로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움짤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로 열면 이렇게 바로 움짤을 볼 수 있는 퀵룩으로 열리지만 요거를 미리 보기로 열게 되면 프레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움짤에 있는 장면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옵션 커맨드 1을 누르면 단일로 보여주고, 옵션 커맨드 2를 누르면 축소판을 옆에 띄워주고요. 옵션 커맨드 3을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 보기가 되고, 옵션 커맨드 6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프레임 밀착 인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딱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커맨드 누르면서 선택해서 바로 그냥 이거 갖다가 밖으로 끌어내세요. 밖으로 끌어내면 이게 별도 이미지로 추출이 됩니다. 움짤의 일부분만 떼어내는 것도 한 방에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기능들은 여기 도구에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수평, 수직, 뒤집기 여기 다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이거 적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회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회전하는데 옵션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로 회전시킬 수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런 이미지 파일을 열었을 때
커맨드 I를 누르면 여기서 일반 정보 확인하시고 이 사이즈가 몇인지 보시고 여기 더 자세하게 메타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미지를 편집하실 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보는 거랑 조금 다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 취향대로 이 환경을 먼저 꾸며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설명까지 띄워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도구막대 사용자화가 있어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갖다가 끌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요 크기 도구 같은 거 여기다 갖다 끌어 놓으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선택 도구 같은 거 갖다 넣을래,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다 이렇게 없애버려도 됩니다. 다 없애버리면 정말 비어있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다시 살리고 싶은데 이 아래쪽에 기본 도구를 갖다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걱정 말고 하시면 되고요. 크기 도구 같은 건 실질적으로 많이 쓰니까 이렇게 꼭 해두시면 좋고, 선택 도구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자주 쓸만한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미지인데 여기 도구에 크기 조절 도구가 있기 때문에 누르시고 요 이미지를 픽셀로 한 다음에 1920, 1281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비율로 줄이는 거 이렇게 가능하고요. 100%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사이즈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요. 커맨드 9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비율에 맞춰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커맨드 0을 누르면 100% 크기, 커맨드 9를 누르면 화면에 맞춰주는 이 비율 단축키가 됩니다. 커맨드를 누른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 개의 이미지도 나 지금 다 줄여야 되는데 축소 화면에서 보기에서 이 이미지들을 다 선택하시고요. 크기 조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멀티 이미지 리사이징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 개에 대해서 6개의 이미지라고 나오죠.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로 하자, 다 30%로 줄이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도 갖다가 놓은 다음에 리스트 선택해서 다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HEIC 고효율 파일인데 일단 회전부터 먼저 시킬게요. 바로 이렇게 회전시키고요. 파일에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JPG로 컨버팅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보내면은 바로 이렇게 JPG 파일로 변환시켜서 출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요것도 멀티로 가능합니다. 다 HEIC 선택해서 다 열어서 다 선택해서 이제 내보내기를 보면 이렇게 선택한 이미지 내보내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JPG로 바뀝니다. 다른 거로도 할 수 있고요. 압축률도 높여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사이즈 줄이고 파일 변환하는 거는 정말 많이 쓰실 거니까 꼭꼭 알아두시고요. 도구에서 색상 조절 누르시면 바로 사진 보정 도구가 뜹니다. 자동 레벨 걸어주면 보정 들어가고요. 대비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줄이고 온도도 바꾸고 이 안에서 보정을 해버릴 수 있고요. 화이트 밸런스 잡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서 요 사진에서 흰색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컬러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 들어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잡아주는 기능까지 들어있어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리 보기 앱들을 오가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정사각형 비율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마크업 도구를 누르셔갖고 여기 네모 도구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추가적인 기능이 있고 직사각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비율이 직사각형이고 내가 끄는 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끌다가 쉬프트를 누르면 정사각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비율로 만드시고 나 이거 인스타 비율로 해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르기 도구가 있습니다. 또는 도구에도 여기 자르기가 있거든요. 이 자르기로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일단 크랍이 됐죠. 자, 요거를 취소해갖고 커맨드 Z를 취소해서 요 부분을요 그냥 커맨드 C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옵션 커맨드 E 눌러서 지금 옆에 이거 띄우고 PSD 파일을 추가해 볼게요. PSD 파일 이렇게 추가해서 지금 PSD 이 이미지죠? 여기다 그냥 커맨드 V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업 파일을 그냥 포토샵처럼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줄여갖고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고요. 요 타원형 선택 도구도 선택한 다음에 Shift 누르면 이것도 타원이 아니라 정말 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서 이것도 커맨드 C 눌러서 커맨드 V를 이렇게 붙여넣거나 이 이미지간을 이렇게 열어놓고 오가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최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인스턴트 알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눕기 따는 기능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강력합니다. 요거 눌러서 이렇게 배경 끌면 마우스로 움직여서 정도를 지정하시고 놓으면 선택이 되거든요. 지워버리면 배경 지워집니다. 투명해져요. 또 추가로 이 안에도 이렇게 선택해도 날려버릴 수 있죠. 요거 다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커맨드 C 눌러서 자 이번에는 아까 포토 이미지 여기다가 추가해서 이 안에다가 붙여넣어 볼게요. 이 안에다가 커맨드 V 하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줄여갖고 지금 여기서 편집한 게 지금 여기로 이렇게 또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아까 배경을 지워놨기 때문에 지금 이 배경에 눕기가 따진 거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 개를 이 아래 열어서 오가면서 단계별로 파일을 나눠서 레이어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선택해서 필요 없는 부분 자르고요. 뭔가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을 더 하고 싶다, 그래픽적인 걸 넣고 싶다 할 때도 그리기 도구로는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선 종류는 여기 있어서 이렇게 굵은 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재밌는 게 트랙패드를 세게 누르세요. 세게 누르면 센 굵은 선이 그려집니다. 이것도 트랙패드를 굵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기와 스케치를 구별하면 좋은데요. 스케치는 저처럼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쓸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세모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정된 형태 아니면 내가 그린 형태 선택할 수 있고요. 끌어다 놓고 바꿔서 빨간색으로 해서 이걸 채워볼게요. 채워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요. 별도 그려볼까요? 별 이렇게 그리면 별도 이렇게 이렇게 도형 보정이 되는 기능을 쓸 수 있는 게 이 스케치인데, 추가적으로 원래 도형 도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말풍선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말풍선 만들어 놓고 텍스트 바로 넣을 수 있거든요. 폰트 사이즈도 바꿀 수 있는데 여기다 바로 그냥 이렇게 늘려서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요. 박스 만들어서 유튜브 방구석 리뷰룸 구독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 늘려갖고 누구나 가장 많이 하는 썸네일 같은 거 만들 때 하는 기본적인 작업, 텍스트 넣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거 다시 누르면 이렇게 배경이 사라집니다. 요거 배경을 없애는 거 또는 넣는 거 이렇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요. 이 확대 도구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확대 도구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강조해야 될 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박스 같은 것도 선 같은 거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해보기 편합니다. 근데 요거 이용한 꼼수를 또 부리자면은 요런 하얀색 파일 월페이퍼 아무것도 없는 거 받아 놓고요. 요 파일 이렇게 갖다 놓고 요거 작업용으로 써야지. 근데 회전시켜야겠다. 그럼 이게 바로 여기다가 내가 바로 만들어서 완전 가능.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백지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 파일도 추가해서 이 부분만 따와야지. 선택해서 커맨드 C, 커맨드 V 이렇게 줄여갖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요것도 다시 또 이렇게 선택해서 커맨드 C 해서 다른 곳에 커맨드 V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진짜 요걸 오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시험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작업한 내용들은요 편집됨이라고 나오고 내가 작업한 거를 자동으로 시점에 따라 저장해주기 때문에 여기 파일에 다음으로 복귀 가셔서 모든 버전 탐색 누르면 이렇게 지금 과거에 버전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내가 지금 처음에 했던 과정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처음 상태로 이렇게 복원해주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시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일 눌러서 저장을 눌러서 이렇게 이 이미지에 저장을 해버리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이 이미지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처음 상태로 이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장을 한다고 원본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시험해 볼 수 있고요. 지금 2단계로 다시 복원을 시켜 놓고, 그렇지만 난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면 복제를 이용해서 이 파일을 복제한 다음에 복사본을 만드신 다음에 작업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흑백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를 써먹고 싶다 할 때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별도 저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형식까지 바꿔서 파일 이름을 지정해서 그래서 최고 품질로 하고 원본 문서는 원래대로 돌리게 체크를 해제해주면 지금 이렇게 그레이 파일이 나갔죠? 이 사진은 깔끔하게 원상태를 유지하죠. 이런 식으로 내 복사본을 똑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커맨드 I 정보에 보면 이렇게 키워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태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태그는 모든 파일에 상관없이 시스템 전반에 쓸 수 있는 거지만 이 키워드는 그런데 이미지나 PDF에 한해서 내용을 정리할 때, 분류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무 이런 식으로 지금 키워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가고요. 자, 요 풍경, 건물, 쓸쓸함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으면은 요 폴더 안에 이렇게 풍경 쳤을 때 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고급 기능인데, 지금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P3 컬러 프로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광색역 디스플레이에서 기반으로 작업을 했고, 다른 사람도 광색역 디스플레이를 본다는 기준으로 한 건데, 다른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바꿔서 볼 수도 있는 건데, 보기에 가시면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출력 색상으로 보기 있습니다. 아, 이게 sRGB일 때는 어떻게 보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도구에 프로파일 할당 기능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sRGB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컬러 프로파일을 바꿔버리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모르셨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 번 사용해 보시고요. 다음 편 또 PDF 편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